안녕하십니까,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소스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 딥러닝 아키텍처를 개발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PNAS라는 저널에 출간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소스 이미징의 대가이신 카네기 대학교의 비니 교수님 랩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PNAS 같은 경우는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굉장히 긴 저널명의 약자로였어요. 임팩트 팩터는 12.779이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의 상위 92.96%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컨브딥이라는 소스 이미징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스 이미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혹은 우리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니까요. 병원에서 측정하는 뇌파 신호는 사실 실제 신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뇌파는 어떤 다양한 신호원에서 발생하는 뇌의 활성화가 서메이션 돼서 우리가 스케일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이 콜텍스에서 발생을 하지만 이 발생한 신호가 CSF라던가 스킨 등 다양한 레이어를 거쳐서 신호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케일프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실제 신호원이 어디인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답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소스 이미징 테크닉 혹은 우리가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이미징 테크닉에는 크게 인버스, 포워드 프로블럼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스케일프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신호원을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워드는 반대로 이 컬텍스에서 측정한 신호를 우리가 스케일프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로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인버스와 포워드는 약간 반대의 방향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은 조금만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저널을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소스 이미징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소스를 풀어야 하는 우리가 헤드 모델에 이 소스를 푼다고 하는데 이 헤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소스 시그널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MR 이미지를 측정을 해서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좀 정확한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걸리죠. 일단 MR 이미지는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연구원 레벨에서 측정을 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비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첫 번째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MR 이미지가 있다 한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뇌의 모양을 이렇게 따내거나 아니면 스컬의 모양을 이렇게 따내는 걸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정교한 모델을 하면 할수록 신호원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 명확하니까요. 요 모델을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레이어, 뭐 예를 들면은 요 뇌도 그냥 뇌 콜텍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콜텍스를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이렇게 나누고 스컬, 스캘프, 스킨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요 아이볼까지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나눈 다음에 얘를 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이거는 제 기억에 몇 십만 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메쉬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든 메쉬 모델 위에다가 우리가 사용한 뇌파 전극의 위치를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극을 올리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정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루틴하게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 매뉴얼리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적 자원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게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여러 가지 정교하고 어려운 과정을 줄여서 쉽게 소스 시그널을 추정을 해줄 수 있는 딥러닝 아키텍처가 2021년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브딥이라는 아키텍처였고요.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측정한 EEG 데이터를 이렇게 이미지화로 변경을 해주고, 얘를 CNN 레이어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소스 시그널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고, 기존에 있던 사용되는 이런 그 인버스 솔루션에 비해서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키텍처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은 한 개의 타임 포인트에서만 소스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정보를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 정보를 얻는 것이 실제 뇌의 기능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되어 있는 아키텍처의 단점인 이 시간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보완을 해서요. 이 소스 레벨의 타임 시리즈를 추출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이 Non-Convolutional Deep Learning Based Source Imaging Framework, 줄여서 DeepSIF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컨브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은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이 스페셜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듈 뒤에 어떤 템포럴한 정보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는 이 템포럴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자면 이 스페셜 모듈은 앞선 이 컨브딥과 마찬가지로 CNN 기반의 모델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레즈블락이라는 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스페셜 모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스페셜 모듈을 지나서 이 템포럴 모듈 같은 경우는 이 시간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LSTM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파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스페셜 모듈 그리고 템포럴 모듈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얘를 가지고 소스 시그널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만 보면은 어떻게 이걸로 PNAS가 싶기도 했는데요. 이 논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이 아키텍처를 굉장히 정교하게 고증을 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신세틱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는 T1 MR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헤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헤드 모델 같은 경우는 994개의 리전으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뇌의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나게끔 신호를 제너레이션 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나타난 이런 영역을 우리가 시드 리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활성화가 나타나는 요 시드 리전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뇌가 이렇게 정말 특정 영역에서만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 영역 전체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특정 영역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신호로 잔잔하게 신호를 제너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신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툴박스가 벌추얼 브레인 툴박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 벌추얼 브레인 툴박스라는 걸 몰라서요. 제가 그냥 랜덤하게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시드 리즈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뭐 앰플리튜드가 2배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비추얼리하게 그 신호를 만들어서 이벨리에이션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사실 스케프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콜텍스 레벨로 신호를 이렇게 로컬리제이션 혹은 소스 이미징을 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콜텍스 레벨의 시그널을 왜 생성을 했나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소스 시그널은 일종의 레퍼런스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다시 스케프 레벨의 이지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에 제가 이 소스 시그널을 가지고 이 스케프 뇌파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forward problem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forward를 풀어서 스케프 이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프 이지를 계산을 하기 위한 이 forward 방법은 리드필드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돼요.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톰 소프트웨어에 임플리멘티드 된 오픈 MEG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고요. 얘를 가지고 이 리드필드 매트릭스를 가지고 곱해줘서 76개 채널의 EEG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요 팁 SIF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스케프 EEG를 가지고 요 팁 SIF를 통해서 소스 시그널이 생성이 되고 앞서 우리가 가짜 신세틱 데이터셋으로 만든 거는 일종의 요 딥 SIF를 통해서 로컬라이즈 된 신호가 얼마나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지 비교를 하는 레퍼런스 데이터로 사용이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요 62만 개 정도의 샘플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테스트는 44만 7천 개 정도의 샘플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이 딥 SIF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페셜 모듈의 아웃풋 디멘전은 500이고요. 500개고 그리고 템포럴 모듈의 아웃풋 디멘전은 994개입니다. 그래서 이 994라는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앞에 그 994개의 브레인 리전을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개수만큼 브레인 리전에서 신호가 계산이 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에폭스는 10개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64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림부터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각 케이스 1, 2, 3은 CG 리전의 그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뇌파를 폴드를 풀어서 뇌파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파형을 그려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사실 비슷하죠. 그리고 매핑을 하면 이렇게 전두엽에 잘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이지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소스 시그널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딥
SIF 아키텍처가요. 그때 노이즈를 추가를 해도 잘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노이즈 레벨을 추가를 해서 신호를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노이즈가 많이 추가될수록 신호와 그 레퍼런스 신호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떨어지는 그 수준이 좀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매핑을 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량적인 결과를 나타낸 게 이 왼쪽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로컬라이제이션 에러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드 리전의 위치와 그 SIF를 활용을 해서 추출된 신호의 위치의 오차를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이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컬할수록 에러가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에러 값이 밀리미터 단위, 그러니까 막 2mm 정도의 에러로 굉장히 잘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바그래프 같은 경우는 SN 노이즈 레벨에 따른 그 에러 값인데, 아무래도 노이즈가 적을수록 그 에러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하단의 그림은 그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그 스태틱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데이터와 이 딥 SIF를 통해서 그 제너레이션 된 이 소스 신호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만 우리가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이 처음 생성된 신호에 비해서 요 딥 SIF를 통해서 생성된 신호의 그 앰플리튜드라던가 어떤 값들은 좀 어테뉴에이션 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보시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밸류에이션을 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밸류에이션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아니 그럼 실제 콜텍스 레벨의 시그널, 즉 레퍼런스 데이터는 어떻게 구해?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콜텍스에 전극을 부착을 해서, 이렇게 콜텍스에 전극을 부착을 해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그 에필랩시, 뇌전증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환자들의 이 IEEG 데이터와 EEG 데이터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이밸루에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 IEEG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EEG 데이터를 가지고 소스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사실 총 20명의 환자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16명만 IEEG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6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것 같고요. 그 중에 본 그 결과에는 이렇게 그 페이션트 2명의 결과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IEEG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그 콜텍스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빨간색이 딥 SIF를 통해서 추출된 신호입니다. 보시면 뭐 페이션트 2번도 그렇고 페이션트 3번도 그렇고 IEEG와 딥 SIF를 통해서 추출된 소스 시그널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션트 2번 같은 경우는 이 두 신호 간의 그 상관이 0.94, 3번은 0.95, 그러니까 1에 거의 유사할 정도로 신호가 잘 추출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에필랩시 환자들의 그 소스 값을 계산을 해서 평균을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기존에 존재하는 인버스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서 이 딥 SIF 방식이 잘 소스 이미징을 하는지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B부터 일단 보시면 이 첫 번째 결과 클리니컬 파운딩이 이 IEEG로 콜텍스 액티비티를 매핑을 한 결과고, 그리고 나머지가 뭐 딥 SIF, S로레타, 빔포머, CMEM, 패스트 IRS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매핑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봐서는 딥 SIF가 이렇게 가장 잘 매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결과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게, 저는 이 빔포머가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MEG 같은 경우 MEG를 가지고 뭐 헤드 모델링,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대부분 이 빔포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에러가 이렇게 정말 크게 나타나서 좀 충격이었다라는 사담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딥 SIF가 기존에 있던 이 인버스 솔루션 방법에 비해서도 이렇게 잘 소스 이미징을 해낸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밸류에이션인데, 이 세 번째에서는 정상인, 그 20명의 정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인들한테 이 사건 유발 전 ERP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 매핑을 소스 이미징을 한 거고요. 이 사실 정상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 정상인의 스컬을 까고 실제 콜텍스의 신호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 사건 유발 전이와 관련된 뇌 영역 위치와 이 매핑된 위치가 잘 콜레이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비주얼 이보크드 포텐셜인데요. 이 어떤 시각 자극을 보면 피백이라는 그 ERP 컴포넌트가 크게 뜨고, 이 피백 같은 경우는 이 시각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브로드반 에어리어 17, 18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백을 매핑을 해보니까 이 브로드반 에어리어 17, 18 영역에 이렇게 잘 매핑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스마트 센서리 이보크드 포텐셜인 P30이라고 해요. 요 ERP를 가지고 매핑을 시키니까 이 모터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브로드만 에어리어 1번에서 3번 영역에 이렇게 매핑이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300이죠. 이 P300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을 하니까, 이 P300은 사실 요 센트럴 영역 후반부, 요 두정엽 영역과 관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스테리얼 파리에탈 콜텍스 같은데 요 영역이랑 소마토 센서리 영역, 그리고 이 템포럴 영역에도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템포럴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디터리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 템포럴도 이렇게 매핑이 되지 않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의 사건 유발 전이 데이터도 잘 소스 이미징을 해낼 수 있다, 이 딥 SIF가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한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소스 시그널을 잘 추출을 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가 생긴 게, 이렇게 정말 간단한 아키텍처임에도 성능이 좋고, 그리고 그 성능을 정말 정교하게 검증을 해서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스 로컬리제이션 요 아키텍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보았는데,
우선은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GitHub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의 머신러닝 분석을 할 때 뭐 센서와 소스 레벨의 피처를 모두 추출을 해서 분류에 사용을 하면 좀 분류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러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딥SIF 같은 이런 아키텍처를 뭐 쉘로넷과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한다든지, 인베딩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든지, 여튼 이 두 가지 레벨의 그 피처를 다 추출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